자, 이번 시간 우리 조선시대 가사 장르의 작품 상춘곡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상춘하면 봄을 즐기다인데 우리 가끔 이제 봄이 되면 날씨를 이제 안내하는 방송 있잖아. 그때 이제 안내하는 이제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은 뭐 꽃이 피고 날이 맑아서 많은 상춘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상춘객은 뭐야? 당연히 봄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봐도 아 이거는 봄에 대한 즐거움 즉 자연의 즐거움이겠구나라고 추측하고 접근하면 되고 우리 37페이지 아래 제재개간 보면 일단 장르가 가사입니다. 서정, 정서를 다룬 가사다. 그래서 감정을 다룬 가사인데 선생님 여기서 이제 가사에 대한 특징을 먼저 정리하면 가사는 조선시대에 나온 장르입니다. 시조랑 비슷해요. 운율은 사음보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 수는 세 글자, 네 글자 혹은 네 글자, 네 글자로 이루어졌다 해서 사음보, 삼사조, 사사조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식상 운문입니다. 형식이 있다는 얘기죠. 어디요 선생님 형식이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위에 사음보, 삼사조, 사사조란 형식이 있다 그랬죠. 형식상으로는 운문, 시에 해당하고요. 내용상은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산문입니다. 산문. 산문 뭐야? 줄거리 있기 때문에 소설의 특징 갖고 있다. 하지만 가사는 운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서사. 그 다음에 본사. 그 다음에 결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개 정도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양반. 당연히 가사는 주로 양반이 씁니다. 이렇게 긴 글은 평민이 쓰기 좀 부담스럽겠지. 은일은 이제 자연 속에 숨어 살면서 썼다 이런 뜻이고요. 서정, 거꾸로 정서를 드러낸 묘사, 자연을 묘사했고 자연친화, 자연 예찬적입니다. 자, 제재는 봄의 아름다운 풍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봄 경치를 감상하며 느낀 즐거움과 안빈낙도. 자, 특징은 직유, 대구, 의인, 설이 다양한 기법 사용했고요. 화자가 공간에 이동했다 시상 정리하면 돼서 이 공간의 이동 이미 표시해놨거든. 좀 이따 정리하면 되고요. 사음보의 규칙적 육결진다. 아까 선생님이 사음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행은 시조의 종장과 형식 유사한데 요거 먼저 볼게요. 시조의 종장은 그럼 선생님 뭔데요? 하면 시조의 종장. 우리 시조는 세 줄짜리지 초장, 중장, 종장 즉 마지막 세 번째 줄의 형식이 글자 수가 일반적으로 3, 5, 4, 3의 글자 수를 갖는데 만약에 우리 가사가 마지막 행 이꼴 마지막 줄도 이 글자 수라면 볼까? 여기 있죠? 그래서 자르면 아모타 백년 행락이 이만하면 어떠냐 해서 글자 수 보면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4 비슷하죠? 특히 여기서 뭘 똑같게 해야 돼? 이거 첫 번째. 요게 이제 시조에서도 종장은 항상 세 글자로 시작해야 돼서 요거까지 이제 우리가 거의 똑같게 하면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슨 가사라 그러냐면 정격 가사라 그래요. 무슨 가사? 정격 가사라 그래요. 그래서 정격 가사의 개념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뭐예요?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다. 어디가? 맨 마지막에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적으면 정격 가사다. 정확한 격식을 갖춘 가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작품 바로 들어와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가사 해석할 때는 얘들아 일단은 이렇게 두 음보씩 잘라서 해석하면 됩니다. 일단 그 제목 해석하기 작품 해석하기 전에 제목 먼저 보면 이 작품은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머물면서 지은 것으로 상춘 즉 봄을 구경하고 즐기는 노래입니다.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살고 있는 시적 화자는 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물알체 자연과 내가 하나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 안빈낙도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린다. 물알체는 자연과 내가 하나, 안빈낙도 뭡니까? 소박하게 살면서 만족하는 겁니다. 즉 소박하게 살고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소박하게 사는 것을 만족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자연에 사니까 부자는 아니겠지. 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속세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볼까요? 속세 세모.
홍진 세모. 홍진은 뭐라고요? 홍진은 속세입니다.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나의 삶이 어떠하니? 그래서 일단 내용 전개 방법은 독백체보다는 말을 건네는 어투죠. 누구한테? 속세 사람한테 말을 건네는 어투지만 속세 사람들이 좋아 이렇게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건네는 어투라고 보면 돼요. 속세 사람들아 나의 삶이 어떠한 것 같아? 옛날 사람, 옛날 자연을 즐기던 사람들의 즐거움에 내가 미칠까 못 미칠까. 그러니까 속세 사람들아 나 봐봐. 옛날 자연을 즐기던 사람들과 나를 보면 어때? 비슷한 것 같아? 안 비슷한 것 같아? 이런 얘기겠죠? 아니 천지간의 남자의 몸이 뭐야?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나만하니 하건만 많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살림 뭐겠어요? 자연이겠죠? 그래서 홍진과 대조겠네요. 이렇게 대조가 되겠죠. 왜 다른 사람들은 자연에 묻혀있는 지락, 즐거움을 모를까? 안타깝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수간목, 초가집입니다.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이에요. 첫 번째 공간 표시할게요. 첫 번째 공간 초가집. 내가 있는 초가집을 벽계수는 시냇물입니다. 시냇물 앞에 세워두고 송죽이 울울리에 소나무 대나무가 울창한 곳에 풍월주인이 되었다. 즉 자연의 주인이 됐다. 풍월주인 누구? 내가 뭐가 됐다? 자연의 주인이 됐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됐다. 여기까지 서사 자연에 묻혀 사며 즐거움을 누린답니다. 정리는 마지막에 다시 할게요. 자, 그다음 갈까요? 엊그제 겨울이 지나 봄이 돌아왔어요. 보아행아 복숭아 꽃과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석양 해가 질 때쯤 피어 있고 녹양 방초 푸른 버들가 푸른 가랑비 비가 내리는데 푸르다. 자 다시 뭐라고요? 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온과 버들가 푸른 비가 오는데 푸르다. 요거 두 개 리듬 어때? 똑같지? 우리 리듬 똑같은 무슨 법이라 그래요? 대구법이라고 하죠. 리듬 똑같으면 칼로 잘라냈냐 붓으로 그려냈냐 뭐를 위에 있는 꽃과 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칼로 잘라서 붙여놓은 거냐 아니 붓으로 그린 거냐. 조화신공은 조물주는 하느님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하느님의 신기한 능력이 사물마다 헌사롭다는 신비롭다 혹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꽃과 풀들을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 같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못 이겨 소리마다 애교를 부린다. 새가 짹짹 하는 게 애교 부리는 것 같대. 물알체 자연과 내가 하나인데 흥이 다르겠냐? 저 새의 즐거움이 나와 다르겠냐? 나도 저 새만큼 어떻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법? 서리법 이런 거 다 정리하세요. 서리 대꾸법. 그다음 갑니다. 12는 이제 초가집 문이야. 우리 아까 그 문 앞을 걸어보고 정자에도 앉아옵니다. 그 근처 이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정자에도 앉아보고 소요음령하여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어. 이렇게 산속의 하루가 적적 고요하고 조용한데 이런 한가로움 속에 참된 즐거움 이거는 자연의 즐거움이겠죠. 이런 한가로움 속에 자연의 즐거움 참된 자연의 즐거움을 알 사람이 없으니 나 혼자 즐긴다. 그래서 봄 경치를 혼자 즐기며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웃 사람들아 나랑 같이 자연 구경 가자. 나랑 같이 자연 구경 가자. 산책 답청은 산책입니다. 산책은 오늘하고 목욕은 내일 하자. 아침에 채산 나물 캐고 나조에는 저녁이야. 저녁에 낚시질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다 대구법이죠.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 하자. 아침에 나물 캐고 나조에 조수하자. 이것도 이 줄도 대구법. 뭐뭐란 뭐뭐하고 뭐뭐란 뭐뭐하다 이런 거. 또 얘도 아침에 뭐하고 저녁에 뭐하자. 얘도 대구법. 해석 잘하세요. 산책 오늘하고 목욕은 내일하고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질하고 자연을 즐기자 이런 뜻입니다. 갓 익은 술을 갈 건
이제 우리가 뭐 옛날에 막걸리기 때문에 위에 찌꺼기가 많이 끼거든. 그래서 갈건으로 걸러서 이제 찌꺼기 걸러서 꽃나무 가지 꺾어 숫자 세며 먹자.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소주를 먹으니까 너 주량이 어떻게 되면 뭐 소주 2병 이런데 옛날에는 그렇진 않았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 항아리로 이제 술이 들어왔자. 해서 몇 잔 몇 잔이잖아. 근데 그거 못 세니까 한 잔 먹을 때마다 나뭇가지 꺾어놔서 나중에 나뭇가지 세서 내가 몇 잔 먹었다 뭐 이렇게 셌대요. 아무튼 꽃나무 가지 꺾어 숫자 세면서 먹자. 뭐를 술을 먹자 이거지. 화풍이 불어 바람이 불어 녹수 시냇물을 바람이 건너오니 술 향기는 잔에서 나고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꽃잎은 자연이야. 야, 술을 딱 먹는데 바람이 불면서 술 향기가 싹 나면서 꽃잎이 옷에 떨어져 봐. 어때요? 1번 추워요. 2번 너무 멋져요. 멋지지 얘들아. 너희가 밖에서 이렇게 앉아서 음료수를 먹고 있는데 위에서 이제 벚꽃이라든가 꽃나무에서 그 꽃이 떨어지면서 너희 옷에 딱 떨어져 봐. 내가 뭔가 그 하나의 꽃이 된 것 같지 않니? 야, 그런 생각이 들겠니? 그지? 아무튼 근데 어쨌든 가끔은 이제 어른들은 와 내가 저 꽃이 된 것 같다 이걸 느껴서 꽃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다 해서 무라 일체를 느끼기도 해요. 애들은 못 느끼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이 글을 쓴 정극인의 나이대로 돌아가서 아니라 생각해보고 이해하겠죠. 그래서 무라일체 내가 꽃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갑니다. 술병이 비었어? 그럼 나에게 얘기할래? 아이한테 주가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보고 어른 나겠죠? 나는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반복 천천히 걸어서 자 시냇가 두 번째 장소입니다. 이제 술을 사가지고 오는 길에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뭐합니까? 자 명사 좋은 물에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들고 그 시냇물을 쳐다보니 복숭아꽃이 떠오른다. 우리가 복숭아꽃 하면 일반적으로 서육이라는 손오공 저팔계 이제 사오정 나오는 거기서 이상향 무릉도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릉도원이구나. 야 무릉도원이 가깝다. 저 들판 내가 놀았던 저 들판이 바로 무릉도원 같다. 이런 뜻입니다. 되게 상당히 자연을 즐기고 있죠. 다음 갑니다. 송간새로 소나무 좁은 길에 진달래 꽃 들고 산봉우리 올라. 자 이제 세 번째는 산봉우리 갔어요. 산봉우리에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았더니 수많은 마을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얼마나 평화롭겠니? 연하일휘 안개와 노을과 햇살은 금수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고 무슨 법? 지규법. 안개 노을 햇살은 뭐 같다고? 비단 펼쳐놓은 것 같고 엊그제까지 검은색이었던 들이 왜 검은색이야? 겨울이라서 검은색인 들이 이제는 봄빛이 유여 가득 차구나. 그래서 자연 구경을 권하고 술을 먹고 취하며 즐거움을 노래한다 이거죠. 자 이제 마지막에 되게 중요해요. 갑니다. 공명 이건 중요하니까 빨간색 할게요. 공명세모 부기세모 공명도 날 피하고 부기도 날 피하니 공명과 부기는 우리가 속세를 가야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속세가 날 피하니라고 했는데 애들아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공명 부기를 피하는 거 아니냐? 내가 공명 부기에 관심이 없어. 이건데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했어? 공명과 부기가 나를 피했다 그랬어. 원래는 내가 피한 건데 원래는 내가 피하는 주체인데 이제 내가 당하는 객체가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객전도 표현이라 그래요. 알아두셔야 돼요. 주객전도 표현. 그래서 공명도 날 피하고 부기도 날 피하니 청푸명월 자연이죠. 그래서 자연 공명과 부기와 대조겠죠. 자연 외에 나에게 어떠한 친구가 있겠냐?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또 서리법. 그래서 자연만 내 친구다. 나는 단표노왕 소박한 음식에 흩은 해음 안 한다. 흩은 해음 세모 흩은 해음 뭐야? 헛된 생각인데 뭐 해당해요? 공명과 부기에 해당합니다. 공명과 부기. 그래서 나는 자연 속에 소박하게 살면서 소박한 음식 먹으면서 잡생각, 공명과 부기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렴 100년의 인생 즐거움 지금 이만하면 어떠냐. 너무 만족한다 해서 상당히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뭡니까? 안빈낙도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길진 않죠? 자 다시 앞에 돌아서 선생님이 가볍게 해석 다시 좀 빠르게 하고 오른쪽 거 잠깐 읽어볼게요. 갑니다. 속세 사람들아 나의 삶이 어때? 말을 건네는 어투. 옛날 사람들의 즐거움을 내가 따를 것 같아? 못 따를 것 같아?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 많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모를까?
나는 초가집을 시냇물 앞에 지어두고 소나무 대나무가 울창한 곳에서 자연의 주인이 되었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 상징 의미. 자, 홍지는 속세고요. 산림은 자연의 어떤 아름다운 자연이겠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심리입니다. 왜 속세 묻히는 분들아, 왜 다른 사람들은 아니 속세 사는 사람들아 내가 옛사람들의 풍류를 따를 거 아니? 자부심. 나는 따른다 생각한다 이거고요. 나는 자연의 즐거움을 느끼는 풍월 주인이 됐다 해서 만족감입니다. 자, 요 어휘 구절풀이 보면요. 화자는 작은 초가집에 살면서 자신의 즐거움이 어떤지 묻습니다. 서리적 표현 썼고요. 그래서 풍류 생활이 옛날 선인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옛날 성인만큼 나도 지금 즐겁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이제 본사 갑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봄이 왔어요. 꽃은 피어있고 풀은 푸르군요. 칼로 잘랐냐 붓으로 그렸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든 조물주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못 이겨 소리마다 애교 부린다. 자연과 내가 하나인데 즐거움이 다르겠냐. 나도 저 새만큼 즐겁다. 문 앞을 걸어보고 정자에도 앉아보고 시도 읊으며 이렇게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이런 자연의 즐거움을 알 사람 없으니까 나 혼자 즐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흥이 다르겠냐. 뭐야 흥은 다르다 같다. 새의 즐거움. 즉 수풀에서 오는 새의 즐거움이나 내가 느끼는 봄날의 즐거움은 같다. 이콜 무라 일체도 되겠죠. 자, 일단 계절적 배경과 화자 심리 당연히 봄입니다. 자연에 무슨 꽃이 피고 풀이 푸릅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즐거움이겠고요. 그죠? 구절풀이도 보면요. 엊그제 지나 겨울 돌아오고 사물마다 대단하다.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여 칼로 자르고 붓으로 그려낸 것처럼 조물주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봄의 경치에 감탄하는 거고요. 그 다음 새의 즐거움과 나의 즐거움이 똑같다. 새의 소리가 기쁨에 들떠서 애교가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결국 나도 이렇게 느낀다. 그래서 물알체 경지다. 그래서 나는 뭐합니까? 12 앞을 걸어보고 그 다음 정자 앞에도 이제 앉아보고 혼자 즐긴다. 이거 뭡니까? 가끔은 혼자 슬슬 거니며 나지막히 시를 읊조리는 게 적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느끼는 자연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 없이 혼자 누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이봐 이웃 사람들아 자연 구경 가자. 산책 오늘하고 목욕 내일 하자.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자. 술을 걸러서 꽃나무 가지 꺾어서 마시자. 바람이 불어 시냇물 건너오니 향기가 나고 꽃잎이 옷에 떨어지는구나. 술병이 비었으면 나에게 얘기해라. 아이한테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보고 나는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앉아서 맑은 물에 술잔을 씻어 들고 시냇물을 보니 복수와 곳이 떠오른다. 무릉도원인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툭툭 치면서 해석하셔야 돼요. 향기는 잔해지고 옷은 꽃은 옷에 진다. 시냇가에서 술잔을 든 선비 위로 붉은 꽃잎이 날린 모습 얼마나 아름답냐. 그죠? 물알체 아까 선생님 이 부분 물알체라 그랬죠? 푸른 시냇물을 건너온 봄바람이 술잔의 향기가 되고 후각적. 그 다음에 아름다운 봄꽃이 옷에 떨어진다. 시각적. 선생님 그럼 다시 쓸게요. 감각적 이미지에서 어디입니까? 향기가 나고 후각적 요 부분. 그 다음 옷이 진다. 시각적. 이렇게 해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 혹은 내가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시각적을 쓰고요. 그래서 화자와 자연이 하나 됐다. 이런 얘기고요. 어구풀이 갓 익은 술을 걸러서 숫자 세면 먹겠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단순히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풍류를 즐긴다 이거고요. 시냇물을 굽어보니 무릉도원이 저기다 이거죠. 그래서 화자는 시냇물 위에 떠오르는 복숭아 꽃을 발견하고 여기가 무릉도원이라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부럽네. 이런 자연의 즐거움. 마지막 갑니다.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진달래 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았더니 마을들이 펼쳐져 있구나. 안개에 놓을 햇살은 비단 같고 엊그제까지 겨울이라 검은색이었던 들이 봄빛이 가득하다. 자, 여기까지 술을 마시며 즐기는 거고요. 공명도 날피하고 부기도 날피하니 공명 부기는 속세 상징하고 주객전도적인 표현이죠. 자연 외에 어떠한 친구가 있겠냐? 서리법 없다 이거죠. 소박한 음식에 나는 공명과 부기 같은 헛된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튼 백년의 즐거움 이 말하면 어떠냐 해서 안 빈낙도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그래서 마지막 행위에 담긴 화자의 생각 어떻습니까? 현재 삶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시어들 공명과 부기는
세속적 가치 이신양명이고 화자의 생각은 흐트내음 즉 욕심에 해당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청풍명월 단표노항은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안빈낙도의 삶이고 화자에게 백년 행락, 백년의 즐거움 즉 만족감을 준다고 합니다. 자, 산봉우의 어휘풀이 굽히 올라 봄빛이 가득한다. 무릉도원 떨리는 화자는 산봉에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 아름다운 잔을 감상하고요. 공명 날피하고 부기도 날피한다. 공명과 부기가 주체고 내가 객체지만 어때요? 이 표현상은 근데 실제로는 뭔가 내가 당연히 공명 부기를 꺼린다. 그죠? 그래서 주객전도 표현이고요. 화자는 자연에 벗하고 공명과 부기에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안빈낙도. 아까 안빈낙도 뭐야? 가난함 속에서 도를 추구한다. 안분지족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글자 수가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무슨 가사? 정격 가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다음 장 가면요. 작품을 정리해볼까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리합시다. 첫 번째 초가집이죠. 여기서 자연을 즐기고요. 풍월주의 됐다. 그 다음에 계속 앞을 걸어요. 그죠? 살인물 앞에도 걷고 정자 앞에도 걷죠. 봄 구경하고 산보하며 읍조립니다. 물알채. 그러다 이제 화자가 술을 사가지고 오는 길에 시냇가에 앉죠. 그래서 시냇가에 술 먹으며 무릉도원을 이제 느끼고요. 그 다음에 산봉우리 올라서 마을도 보고 자기가 자연을 즐기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들어야죠. 천촌만락. 안개 놀 햇살 봄빛이 가득하다 해서 마지막에 뭐 자연과 벗하며 안빈낙도하겠다 이렇게 공간 크게 세 개로 가고요. 화자의 인생관입니다. 속세 사람들 홍지에 있는 사람들 공명과 부귀 추구한 사람들 화자는 자연에 묻혀 산다. 풍류 한준림이 청풍명을 이렇게 대립적인 대조적 시어를 통해 인생과 자연 친화적인 화자의 삶을 쓰고 있죠. 자 그리고 바로 뒤에 붙어있는 거 울타리 바뀐데요. 일단 선생님은 상충곡을 한다고 했으니까 울타리 바꾼 또 따로 찍을게요. 그러면 여기 44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목표학습 보면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곳에 자연의 주인이 됐다. 향기는 잔해지고 꽃잎은 오세진다. 자연에 어떠한 친구가 있겠냐 해서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거죠. 공존과 조화의 관계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됐네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앞에 우리 제재는 한 정리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뭐다? 해석을 잘하는 거다. 해석을 완벽하게 스스로 쓰면서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